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갖다 촉성을 실었다고 해가지고 잘한 부분만 실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또 아픔을 갖다 깔기전하게 또 내놔야 되는 그런 건데 우리 오경훈 위원장이 꼭 달라고 해가지고 좀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좀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 인상 단가가 우리 요즘 물가에 비해서는 너무 20%가 넘게 인상이 예, 된 것 예, 같습니다. 너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금액에 대한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꼭 그 대표원이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 요 조례하고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뭐 검토를 한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한참 현재 됐는데 그때 막 검토를 한다 하고 막 아, 근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진주평론 진주자 연말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주시 의회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나오라는데 잘 안 나오고 지금 빼고 계십니까? 평소 존경하는데 오면 겁이 날 거예요. 또 그런 말씀 하신다. 아이고. 예. 한번 저는 좀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저는 또 기획 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 시간 안 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겨우 모셨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대표님 제가 그 국회 보좌관 할 때부터 네.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일도 많이 하고 네. 또 성품도 알고 해서 뭐 언제나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아이고, 뭐 조언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리가 좀 진행 중이다 아닙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이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감사 공보 이제 그다음에 기획행정국 이 이제 업무하고 추경 예산까지 이제 지금 오늘 하고 추경했습니까 오늘? 추경 예산 예비 심사입니다. 예비 상임위 심사. 예비 심사를 예비 심사 하고 예. 이번 뭐 추경은 특별하게 지금 우리 진주시 예산 상황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뭐 크게 정액되는 부분은 없고 뭐 우리가 이제 세출과 세입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남는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이벤트나 뭐 이슈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만나서 저는 상당히 반갑고요. 일단 우리 이게 진주시 의회에서 기획문화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 예. 뭐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우리 좀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우리 이제 감사관, 공보관,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 뭐 기획예산, 그다음에 우리 뭐 도시재생, 체육, 뭐 문화예술, 관광,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두루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진주성. 그다음에 특허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건소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진주시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인 이제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이제 시민들로부터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우리 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위원들도 보게 되면 우리 그 뭐 황진수 부위원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종현 의원 이번에 또 우리 그 최신용 의원 뭐 임기양 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그 박지식 의원 박미경 의원 이거 기라성 같은 의원님들이 다 배치돼 있어 가지고 뭐 재미있게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문화 우리 세계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기획문화가 스님 상임위로는 스님, 일단은 예. 그리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획문화위원회가 상당히 시의회 자체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좀 그런데 시민들로부터는 뭐 힘이 없는 위원회로 인기가 없는 위원회로 예. 뭐 기획이라든지 기획 문화에서 뭐 기획이라는 게 뭐 진주시 전반에 대해서 좀 미래 설계도 하고 예. 하는 거고 또 더더군다나 또 진주는 또 문화도시, 맞습니다. 문화예술 예.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은 내 집 앞에 길 좀 내주고 그다음에 농로 뭐 잘 다니게 해주고 이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돈을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기가 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예. 저는 뭐 경제 복지나 도시 환경 쪽은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만나 뵙고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안에 뭐 무슨 소관 부서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예. 지금 이제 기획 문화는 이제 워낙 저 관심 있는 네네. 분이니까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나오면 좀 이렇게 챙겨보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네. 근데 지난 22일하고 25일 양일 동안에 그 24년도 추진 실적하고 2025년도 계획하고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셨죠. 네네네. 뭐 좀 뭐 전체적인 평가 뭐를 좀 한번 해주시다면. 결국은 우리 진주시도 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 교부금, 그때 국가에서 내려는 보조금 이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세입 세출 부분에 지금 이제 재정 상태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진주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1조 8,05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 한 2% 정도 작고 한 제가 계산을 해보면 367억 정도, 76억인가 그 정도로 지금 줄이가 2% 정도 지금 좀 감액해가지고 지금 온 상태고 여러모로 볼 때 뭐 전체적인 기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은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뭐 기본 사업들도 조금 축소해가지고 뭐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진주가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2025년도에 보면 5월달에 우리 또 도민체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체전을 하고 또 6월달에는 우리 박람회 그러니까 정원 산업 박람회가 또 이제 초전하고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갖다가 해가지고 하고 있고 8월달에 보게 되면 우리 또 그 국제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가 이제 또 열립니다. 예. 뭐 그런 또 국제한 또 그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또 우리 대표님 또 문화에 또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유네스코 공예 및 뭐 미술예술 창의 비엔날레 창의 부분에 이제 또 우리 그 네트워크 의장 도시로 조금 돼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예산이 조금 편성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K 기업가 정신 이쪽 부분에서도 어저께도 보면 우리 그 시장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관광체육국장이 이제 그 갔던데 UCL 우리 그 인천 대학하고 또 뭐 MOU를 맺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 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특별하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정액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역할이 크잖아요. 진주 얼굴인데 얼굴 마담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인지가 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게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네. 진주시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네. 진짜 처음으로. 예.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길고 우리 진짜 의원님들 고생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과도 많고 막 여러 게 질문하시는 분도 힘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근데 그날 그 22일 날 회의할 때 공보관 소관 그 추진 실적 2025년 추진 계획에 예. 촉성로 이야기 나왔었죠. 촉성로 예만 나왔습니다. 예. 그게 예산이 좀 그런 지금 함진선 의원이 그 말씀을 예. 우리가 촉성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 우리 촉성로를 이제 발행하면서 이제 그 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폐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우리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4만 5천 부에서 예. 3만 6천 부로 하는데 예산은 예. 조금 늘었더라고요. 예, 300만 원 인상이 됐더라고요. 300만 원 더 됐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촉성로 발행에 대해서 4만 5천 부에서 3만 6천 부라고 하면 한 5분의 1 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업비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자꾸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가 원래도 이 부분을 조금 자꾸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SNS라든지 뭐 아까 전자책 발행도 예, 여러 가지 전자책, 다양한 예.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차츰 이 부분을 맞게 시민들의 접하는 방식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데 미리 이렇게 잘 대응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촉순 발행에 대한 편집 인쇄 단가 용역을 합니다. 그렇게 예. 하면 단가 용역 책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0원이었는데 내년에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단가 용역이 한 1,082원 그러니까는 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부수를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저희들 전자책이라든지 그리고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카카오 그 가입자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예,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접근 방식은 좋은데 그러면 이걸 인쇄 단가가 올랐다고 했는데 인쇄를 한 곳에만 계속 집중해서 하시나요? 이렇게 입찰입니까? 예, 저희들 매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예. 해서 전국에 공고해가지고 이게 입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또 입찰에 응한 신문사나 안 그러면 책자 뭐 발행하는 업체에서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또 이 인상 단가가 우리 요즘 물가에 비해서는 너무 20%가 넘게 인상이 예, 된 것 예, 같습니다. 너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금액에 대한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꼭 물론 공개 입찰도 중요하지만 단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예. 해서 20%라는 건 너무 20% 넘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제 편집이나 인쇄 단가 용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단가가 인상이 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에 이어서 또 박재식 의원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이제 소식지 폐기 문제 이게 이제 네네. 부수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각 지역별로 이제 우리 아파트도 들어오거든요. 우리 예, 아파트 예.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져요. 예예. 근데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이제 면 단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아마 네네.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뭐 어떻게 저희들 같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마을 회관이라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게시대가 있습니다. 네. 게시대가 있는데 물론 제가 또 잘 뭐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보면 몇 건이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4호로 같으면 5호로가 있는데도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지만은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배부를 하다 보면 뭐 남아 있는 부분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마을이나 이쪽에 면사무소는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서로 보고 체계가 되고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 그러면 이제 다음에 부수를 할 때는 뭐 진승면에 뭐 한 10부 정도 줄이고 일반 승면에 많이 또 소요가 되니까 그게 10부를 더 주자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그냥 옮기지 뭐. 예,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나가자. 예, 그럼으로써 이제 또 우리 그 뭐 예산이 투입되는 그 소식지 자체가 우리 또 그게 뭐 홍보도 되고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유 목적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로 뭐 알고 있습니다. 촉순 소식지가 폐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뭐 지역별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멘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데 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 배달로 갔었을 때 남아 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혹시? 아직 정확하게 파악해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 그게? 읍면동에 저희들 요번에 한번 나가면은 네. 어느 정도 뭐 조금 잔량 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은 조금 더 줄이고 예.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 그렇죠. 그런 동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래서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볼 때는 이불로 뭐 가시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예, 예, 담당자한테 그 파악을 갖다가 예, 배부할 예. 때
그 남은 수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게 모자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분배를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을 그런 좀 걸 신경을 감안하도록 보시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기업 유치 부분, 그다음에 청년 유출 이런 부분도 심각성도 좀 다루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갖다 촉성을 실었다고 해가지고 잘한 부분만 실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잘한 부분을 갖다가 그 소식지에다가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잘못된 점을 잘 할 수 있게끔 계몽하는 것도 촉성도 좀 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공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저출산, 그다음에 기업 유치, 청년 유출 이런 부분 아주 저희들 시대 현상에 뭐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갖다 시민들한테 알려서 또 좀 공감대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위원장님 발언 중에 예. 그 제 귀에 쏙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그 진주시에 좀 부족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도 네. 좀 내용을 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채찍을 맞더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맞는 게 낫지. 그냥 아니다 하면서도 맞는 거는 똑같은데 항변을 하면서 맞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이래 어려운 상황이니 예산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 뭐 길려고 하는 부분에서 주민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은 상당히 또 우리 미래 세대한테 그 부담을 줄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런 그걸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앞으로 보완한다든지 이런 거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 잘못했다 그러면 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시민들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걸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주시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실을 수 있다. 옛날보다는 저는 이제 꼭 좀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옛날에 또 거기에 또 뭐 진주 역사문화회하고 또 기고도 했었고, 네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진 거는 같은데 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안에 이 저출산 우리 지금 저출산 지역 소멸 네. 기업 유치 예. 그다음에 청년 유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좀 이게 공론화를 하는 예. 그런 점들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출산 문제도 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OECD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되는데 우리가 0.72, 78, 23년도, 22년도에 이제 하다가 23년도에 보면 이제 72로 또 내려가고 우리 진주시만도 0.95에서 0.89로 또 내려오고 그거 이제 경상남도가 0.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시군보다는 좀 우리가 거창이 한 1 정도 되고 사천이 우리보다 조금 0.2% 정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3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는 그게 지자체의 앞으로의 존립을 하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지방에서 지자체가 하면 모이면 국가가 형성되는 건데 이 지자체에서 보면 이거는 다 국가 사업이니까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그 기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태도의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또 이제 제가 우리 출산 친화도시 조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역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 이제 뭐 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또 결국은 우리 종교의 힘을 같은 거 좀 문화적인 부분을 갖다 하자. 그 결국 우리가 제3자한테 애 낳아라 뭐 그다음에 돈 얼마 줄게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뭐 그래도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어떤 그 모임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종교적인 그런 거기기 때문에 할 때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지금 저출산으로 되게 되면 다음에 우리 후대 세대 우리 애들은 한 명이 100명을 갖다가 어른을 분양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이
힘들 수 있으니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종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한 명씩 더 낳게 하자. 그럼 결혼도 좀 막 좀 되도록이면 하자는 그런 어떤 그 서서히 계몽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그걸 갖다가 한번 했는데. 저희도 그 청년 대담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예. 이제 뭐 우리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시의회나 지자체나 뭐 도나 국가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은 정책도로고 네. 이제 공공의 힘으로 좀 풀어보자는 거예요. 네. 공공 예. 방금 말씀하신 종교든 아니면 지역 사회든 시민단체든 언론, 네, 언론이든 예, 예. 이제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지역들이 좀 힘을 좀 목소리를 좀 높여주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뭐 오늘 종교계뿐만 아니라 예, 예. 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이게 우리가 뭐 언론 보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경남의 청년 유출 인구가 전국의 1등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이제 부정적인 이제 여론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좀 잘못된 부분으로 계속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네. 이제 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촉성도 말씀을 이제 하신 것도 아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까 공공 부문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해보자. 예, 예.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감사관 업무소관할 때 최신용 의원께서 뭐 이렇게 뭐 감사를 하시면서 아마 그 위원장님 잘 아실 건데 그 뭐 특정 업체에서 막 이렇게 좀 계약이 집중이 됐다 뭐 이런 말씀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이제 좀 뭐 예민한 부분인데 이제 공직하고 일단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는 이제 그 투명성이 있고 그 뭐 공정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 그 최신용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뭐 그 특정한 업체가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원래 한 이제 뭐 면사무소라든지 한가나 어떤 그 실가에서 한 업체하고 뭐 2개 내지 3개 이상은 모나고를 하는데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좀 면사무소 저 동사무소 계속 연결돼가지고 한 면에서 뭐 10개를 20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계속 다른 데도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그걸 합하면 이제 좀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저도 이 앞에 뭐 23년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도 이제 그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좀 골고루게 좀 퍼져야 되는데 한쪽에 물론 이제 그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일을 잘하고 이제 또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그런 건데 이게 혹시나 이제 어떤 유착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지적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돼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 이제 다들 힘드니까 조금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뭐 또 설계를 하면 우리 또 시공업체라든지 부분은 설계대로 다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간에 일단 우리 지역 업체들을 좀 살린다 이런 측면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계약하는 때 심사에 있어서 저 보는 이제 자료를 좀 요청해가지고 보니까 상계년의 자료 요청을 보니까 그 특정 업체들이 한 몇십 건씩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보면은 한 업체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뭐 1년에 뭐 그 한 서너 건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몇십 건씩 이렇게 하더라고. 그 3년간에 걸쳐서. 그러면 1년에 뭐 열몇 건씩, 20몇 건씩 이렇게 한다 소리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 대상자의 심사도 우리 그 감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좀 실시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저 원가 산출된 설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이제 제대로 그 원가가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을 저희 계약 심사를 하고 그 이제 업체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 부분은 담당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가에서는 계약은 하겠지만은 네. 우리 감사 부분은 예. 예를 들어서 계약 심사, 감사 이런 부분은 우리 예. 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지 않느냐 싶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수의 계약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특정 감사가 아니라 수시 감사로, 수시감사를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좀 이렇게 나눠주는 게 뭐 그게 옳은지 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별로 또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특정 업체들 불만으로 이어지고 하면 이게 좀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이게 뭐 하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있다는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진주시의 각 분야에 대한 이제 감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네. 이걸 뭐 잘못을 찾아내서 뿌리 뽑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좀 잘못됐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정 조치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뭐 그런 내용. 저희들도 이런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지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이래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집행부가 잘했니 못했니를 보다도 이 의원들이라는 시민들이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되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했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뭐 편의적으로 뭐 관례적으로 이래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활동을 일단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고 그걸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 좋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뭘 하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네. 기회가 없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걸 한 기억 못 나요.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몇 시간씩 한 번 할 때마다 한 서너 시간씩 했던 것 같은데 뭐 보니까 표정도 별로 안 좋더만 힘들어 가지고 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그 청렴도 우리 진주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 평가를 위원장님도 그 한 말씀 하셨죠. 예,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청렴도 평가에서 뭐 1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그 담당자 이야기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좀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평가가 이제 그래 됐는데 아직까지 2024년도 평가는 이제 12월이나 1월이 아마 해야 나오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2등급을 쭉 하고 있다 또 3등급으로 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관 보고 우리 목표가 몇 등급이냐. 그래서 뭐 자기도 가감하게 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1등급은 사실은 보면 산청에서 한번 했고 사천도 하고 했는데 뭐 큰 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좀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뭐 데이터를 보니까 이슈가 그냥 나오면 네? 좀 어렵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뭐 혹시 어떤 그런데 이 건에 개입해는지 이런 걸 갖다 물어보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제 지인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의원님 대답을 참 잘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그래 권익위원회에서 일일이 전화를 하는갑다 이래 전화를 이제 잘 받아서 3등급 나온 거야. 아니 그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저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님 지적을 잘하신 게 뭐냐면 이게 2023년 그에 우리가 3등급을 받았으면 2024년도에 청렴도를 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내부적인 무슨 좀 조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 내용들은 똑같으면 3등급 받았을 때 내용과
올해 이게 2024년의 업무 추진이라든지 실적 이런 내용들이 똑같으면은 뭐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게 저도 볼 때 이제 이 보면 뭐 다른 지자체에 보게 되면 이제 답습하는 거하고 이제 위에서도 볼 때 다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좀 새롭네. 아, 저거는 뭔가 변화가 있네.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어필이 좀 많이 될 거로 보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도 이제 뭐 청렴도 골든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민이 평가는 내부적인 평가는 잘 받았다 그래요. 내부적인 거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못했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깥에 보는 이제 외부 점수가 좀 낮았다는 그런 이제 감사관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게 실제적인 평가다. 예, 그 부분이 그 시민이 체감하는 우리 진주시를 보는 이제 등급이라는 걸 이제 지적하고 싶었고 결국은 시민들이 공감해야만이 이게 뭐 그렇죠. 가는 것이 내부적으로 우리 잘하고 있나 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다른 지자체 안 하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고 저는 또 이런 부분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청렴도도 가지만은 뭔가가 일을 이제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지적을 안 당하고 감사관한테 이제 항상 그러거든요. 가만히 포리부동하고 있으면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해가지고 뭐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부분은 감사관이 지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갖다가 이제 그리 놓는다기가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내나 포리부동하게 되고 그 답습을 할 수밖에 가만히 있으면 없거든요. 지적 안 당하는데 뭐 말라고 해.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할 때 이제 혹시 이런 이제 자기한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했느냐, 그럼 고의성이 있었느냐, 안 그러면 그 주변의 지인들이 한테 뭐 어떤 그런 혜택을 줬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고의성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뭔가 획기적인 걸 한번 해보려다가 뭐 좀 결과가 안 좋다, 그걸 갖다가 뭐 감사를 하면서 뭐 지적을 해비면 이 진주시가 역동적인 부분에서 좀 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을 좀 감사할 때도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수는 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실수는 누구나 답습을 하면 안 할수 있는 되지만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사관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고 그 전종현 의원 발언이 있었는데 그 우리 진주시 출자 출입 기간 전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7페이지에 시정 주요 시책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 우리 출자 출연 기간 뭐 알다시피 과장님도 제가 뭐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 당시에 질의도 또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저랑 뭐 따로 이렇게 논의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에서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본 게 있습니까? 개선 상황이나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아, 출자 출연 기간 네. 인사청문회 말씀입니까? 예,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거기만 현재 대상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의무 뭐 다른 검토 사항이 없이 의무 시설관리공단은 사항, 이사장은 무조건 그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5개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그 대표 지방자치법에 그 출자 출연 기간의 대표는 그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에는 돼 있는데 조창기에서 이제 상황에 예. 맞게끔 조율을 예. 해라 이렇게 그 공고 사항이 내려온 걸로 예, 알고 예, 있고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거를 그 담당 부서하고도 좀 논의를 했던 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네. 지금 그 저희들은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어떤 그 총괄의 어떤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뭐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재단 진흥 원장님이 뭐 새로 그 했을 때 이 부분을 이 사람을 청문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 부분을 총괄부에서 해서 우리 요 그 해당 사업부서에 이 부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할 사항이 현재는 아니고 그 요게 대표를 그 이렇게 그 파악할 때 이 사람이
그 대표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 아니, 요 그 내용을 조례하고 알겠게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과에서 뭐 검토를 한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한참 됐는데 현재 그때 막 검토를 한다 하고 막 그런 그게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관계가 거의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까? 그래 그게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대표로 돼 있을 때는 뭐 옛날에는 그 규정이 좀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그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 논란이 있으니 지자체에 좀 맡겨난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풀어 알아서 하세요. 약간 뭐 좀 이런 그런 식으로. 거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뿌리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어갖고 이제 막 하게 되고 이제 복지재단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진흥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재단 재단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이제 단체장이 이제 이사장이나 대표로 돼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전종회의원 같은 거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보게 되면 해석하기에 나름의 단체장이 돼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뭐 그런 근데 부분. 위원장님 그 출자 출연 기간이고 이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냥 그 뭐 법 이런 거 좀 떠나서 네. 그 단체를 대표해서 실제적인 실무를 봐야 될 분들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라기보다는 이게 적합한지 이런 것 정도는 좀 검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안 맞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결국은 이번에 이제 우리 바이오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임금을 받지 않고 이제 명예직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뭐 이제 의회에서 평가할 때는 뭐 계속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신규로 뭐 이리 나오게 되면 하지만은 이제 그분도 막 그럴 것도 안 하려고 이제 또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 넘어가고 바이오진흥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만한 대체 인력 같은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 그 오경훈 위원장한테 저도 한번 여쭤보니까 우리 그 위원회에서 이 정도 같으면 좀 아까운 분위기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아 안 하실라 그러니까 뭐 다시 모시는 부분에서는 좀 새롭게 뽑을 때까지는 조금 좀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제 이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지자체장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경영 평가라든지 경영 능력을 갖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지만은 지자체장을 저 정관이라든지 이제 뭐 조례상으로 정해지는데 그러면 지자체장을 갖다가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대로 뭐 좀 민감한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뭐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갖다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도 있어도 그렇게 뭐 지자체장을 갖다 저희들이 해임을 시키고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식 이런 게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습니다. 이게 하면 뭐 내가 뭐 그 바닥까지 뭐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뿌리 산단이나 문화관광재단이나 이 뿌리 산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분들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뿌리 산단이 예를 들어서 뭐 분양률이 막 엄청나게 높아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문화관광재단 역시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재단으로서의 좀 독립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문화 정책을 개발해내고 축제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게 좀 이렇게 좋은 의미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 청문회 하면 뭐 이게 뭐 안 들어모도 되는 욕도 들어모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좀 깊이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럼 뭐 하여튼 저도 볼 때는 뭐 하여튼 그 개인 사적인 것보다는 업무 능력 같은 이런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저번에 우리 그 문화관광재단 뭐 3년, 2년 이제 3년이 있겠는가 했으니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대표님이 뭐 저한테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이제 재단에다가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 뭐 논산에 그 뭐 문화관광재단 뭐 거기서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다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새로운 분이 실제적으로 뭐 운영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은 그분의 어떤 그 마인드라든지 경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걸 또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3년 뒤나 2년 뒤에 또 재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제 뭐 꼭 3년이 아니더라도 뭐 2년이니까 4년을 또 한 번 더 하시고 나서라도 네. 저는 이제 이 평가라는 게 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그거는 뭐 식으로 공감합니다. 가기보다는 네, 인사청문회라든지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장치로서 걸망하는 장치로서 조금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 문화예술가하고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은 이야기 많았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그게 뭐 물론 이제 1대1 사업은 아니지만은 우리 기획행정국은 실제적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라든지 뭐 그 서류상 페이퍼상으로 막 이루어지는 기고 이제 문화 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나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특히나 또 우리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로 포방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항공우주도시지만 옛날부터 우리 뭐 충절의 고장 뭐 교육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는 포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부분이 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예술인들이나 문화를 또 강조하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그 욕구는 상당히 많지만 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그 지금 현재 또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역대로 예, 그런 거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저 봐도 뭐 다 좋았는데 그 망진산 봉수대 저번에 그 포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아, 예, 예. 그게 그럼 그 지금 복원 사업을 한다는데 그 현재 그 자리에다가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지금 망진산 봉수대라 해가지고 1996년인가 언젠가 96년 저 진주 문화 사랑 모임에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복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아마 그 길이 거기까지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때에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현재 올라가다 보면 길 끝나는 부분에 그게 이제 우리 진주 8경 중에서 5경인가 하여튼 그게 이제 막 그래 망진산 봉수대인데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22년도 7월달에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실이 돼 가지고 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항토 사학자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망진산 송전탑인데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예. 거기 쪽을 이제 아마 그 뭐 또 여러 가지 문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의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그때 발굴 조사는 안 하는 거죠. 안 했지. 아 모르겠습니다.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건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발굴 조사는 안 했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발굴 조사보다는 그냥 문헌 참조하고 전문가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네. 아 예. 그래 한 200m 정도 제가 대충 보더라도 올라갔는데 저희들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작년에 우리 현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예, 가가지고 이제 본데 원행이 잘 보존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단 한 거죠. 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고 뭐 했는데 거기가 이제 망진산 봉수대가 옛날에 그 조선 초기에는 사천 천왕당인가 하여튼 그쪽에 봉수를 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저쪽 강지산으로 이제 강제산으로 보내고 후반기에는 안점산인가 사천 안점산에서 봉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가 강지산으로 보내고 했는데 그 결국은 이제 남해에서 사천으로 해가고 진주로 해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경상남도에도 보고를 하고 경상남도에서 문화재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기념 문화재 기념 경상남도 기념 문화재로 아마 등록돼 뭐 정확한 데 명칭을 지는데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비가 5억이 이제 그 전환 사업비 옛날 같으면 국비 사업인데 5억이 내려오고 도비에서 1억 5천 우리가 3억 5천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10억 가지고 이제 6월달 요번에 이제 11월달에 아마 착공을 한다 그랬으니까 뭐 그래 10월달에 이제 그 복원을 갖다 완료하는 거로 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 모습을 찾은 거고 예. 이번엔 좀
튼튼하게 지라고. 그렇게는. 비 온다고 무너지고. 아 그때 그런데 나는 이제 좀 이걸 겪으면서 저번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 그 우리 그 좀 선배님들이 참 그 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하신 것들 그게 성금으로 물론 뭐 그이지만은 쉬운 일은 예, 아니었습니다. 예, 성금을 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아 저는 그 대단하다고 대단합니다. 예. 진주 문화사람 모임은 지역에 중요한. 그때 이영달 박사님이나 뭐 예, 저도 요 예. 뭐 보장을 하면서 알았는데 예, 예, 그 상당한 그런 걸 가지고 뭐 기생 뭐 그 저 또 그린 기생 독립운동이라든지 그것도- 이런 것도 그것도 재현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대단하시다. 아 그런 걸 좀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 하여튼 기획문화위원회 이거 굉장히 활발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겠지. 뭐 들어오는 것마다 이 기에 쏙쏙 들어오는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진주 시립 이성자 미술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저는 그 뭐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예술 공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감각이.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주차장 그날 회의 때 말씀도 하셨는데 주차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예 들어가 예예. 하고 좀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제 저도 그 지적을 하고 우리 박재식 의원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사실 이제 입지적인 조건이 우리 핵심 도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독립적인 공간에다가 좀 했으면 되는데 거기가 이제 상가가 좀 있고 약간 뒤쪽에 영천강변에 그거는 좋습니다. 강변을 끼고 했는데 참 좋은데 이제 앞에 거기 독립적인 거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면이 좀 작고 입구 찾기도 쉽지 예, 않고. 입구 찾기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독립적으로 우리가 막 가다가 운동장처럼 지나가고 막 사실은 이제 운동장이라든지 그 옆에 우리 또 물초롱 공원인데 이런 쪽으로 많이 했다면 독립적인 공간이다 보면 사람들이 좀 다니면서 좀 볼 수 있었는데 저도 이승자 미술관을 이렇게 찾다가 탐마트 가는 식으로 그냥 거막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입장객이 유료 입장객이 2024년도에 없어가지고 이제 지적을 그날 하게 보니까 되고. 4월까지 0명. 예예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 이게 이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몇 명이 왔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보고하는 책자에 0명이라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근데 이제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 확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뭐 돈으로 계산하기는 좀 힘들다 뭐 이런 거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승자 미술관이 우리가 진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이제 100% 지은 건 아니고 우리가 핵심도시 하면서 LH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제 일이 하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전시를 좀 특별전도 좀 하고 좀 활발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생각이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려면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예산을 투입하면 많이 올 거냐 그러면 이제 예산 상황에서 얼마만큼 또 획기적으로 좀 뭐 좀 변화를 줄 거냐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도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10년 됐지 않습니까? 네. 벌써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진주에 이제 박물관 이제 이런 거 뭐 국립박물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박물관들, 이제 민간 박물관들, 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런 박물관들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하자 뭐 주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국립진주박물관 저거 이전하게 되면은 뭐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게 이제 현대미술관이나 뭐 이런 부분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야기들은 많은데 뭐 그거는 또 시에서 또 잘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박물관에 공공시설 이른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들의 좀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그 시의 이제 이야기대로 이제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제공 측면에서 뭐 예산의 그 크고 작음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만약에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진주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번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지원도 좀 더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 해결 안 되면 사실은 길바닥에 차 세우고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좀 언뜻 그래서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 이제 이 현장에 한 가보시게 되면 그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협소하고 좀 그 이제 뭐 입지 위치 자체가 좀 뭐 또 시민들이 찾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부분도 좀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진주 시민들이 한번 또 가고 한 번 보고 나면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반 그런 그 기획전을 안 하게 되면 또 다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우리 진주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도 이야기했는데 이 결국은 자꾸 이제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진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미래 산업 이런 게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비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나가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미경 의원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국비라든지 이제 그 공모 신청을 할 때 10억 이상이면 의회에 이제 심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국가에서 50% 준다고 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무조건 옛날에 국가에서 100% 줄 때는 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뭐 그런 그것도 있죠. 요즘은 또 그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50% 보통 이제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는 생색은 엄청 내지만은 조금 주면서 생색을 제일 많이 내는 게 이제 도비거든요. 가습도 많이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에서 막 하는데 보면 돈 뭐 1,500만 원 연하놓고 뭐 간섭하는 때도 있고 이래.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막 모신 김에 예. 아니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역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진주시가 사업하는 게 뭐 사업비가 얼마 이상 아까 뭐 10억 이상 되면은 뭐 왜 보고를 좀 해달라는 이게 사업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저는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진주시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주시와 의회의 관계가 예. 서로 도와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맞습니다. 죽이자고 하는 거 아니죠? 뭐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뭐 1억짜리라도 우리 뭐 이런 거 합니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시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관계들이 맺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요즘도 이 보게 되면 우리 그 여러 가지로 우리 이제 뭐 난가람 문화 거리 요 조성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그 난강변 그 무대 앞쪽에 거기 보게 되면 지금 행평운동 탑이라든지 여러 기념비들 이 부분을 좀 그 기증하신 분들을 이제 그 다 찾아가지고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때 한 곳에 모아지지 않고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미래 세대 그거는 어린이 다목적 그 센터 그쪽에 지금 옛날 그 영남백화점 그 자리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하고 그게 이제 목적에 맞게끔 이제 이리 재배치하는 그런 사업과 그걸 정비하는 사업인데 그게 한 10억 800만 원인가 하여튼 제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뭐 도비 그다음에 국비하고 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비는 이제 그렇게 크게 한 50% 이하인데 이제 그런 사업들도 옛날에는 그냥 뭐 지평부에서 알아서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뭐 전통문화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 설명도 하고 일단은 위원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전체 의원 우리가 이제 본회의 하기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직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평구에서 와가지고 사전에 설명.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래 뭐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충분하게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걸 그 공개를 안 하고 하다가 나 결국은 이제 일이 소통 문제거든요. 뭐 그거를 했냐 안 했냐 우리는 했다 하는데 의회는 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시간 보내고 하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공식적인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요즘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은 내전하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지평구에서도 보이고 사전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뭐 시간을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조금 이따가 하자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막 바빠서 안 된다 그러고 얼굴 뵙기가 그렇게 힘들어. 또 뭐 시원들 또 지역의 행사에 이런 데 가보면 해야 되고 또 지평구 또 있고 또 뭐 지역의 행사 안 오면 누구는 왔는데 누구는 또 안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구독자 여러분 힘듭니다 이게 이래. 진주시 의회의 현실입니다. 정말 그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뭐 이성자 미술시립박물관이든 지금 현재 매주 우리 이제 무형문화유산 토요 상설 무대라든지
이제 약간 이제 기존에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이제 시의에서 이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4월까지 유료 관람객이 0명이었다는 거나 이게 해마다 지금 무형유산 토요 상설 공연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역사에 비해서 너무 시민 참여도가 좀 예. 적다라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제가 그 저번에 우리 그 문화관광재단 그 평가 부분도 뭐 사실은 저도 이제 간과하고 있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결과를 갖다 이루어냈고 물론 뭐 평가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일단은 그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리 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경각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결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도 역시나 저희들이 의회에 가가지고 뭐 하시는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를 하고 나서 방관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라든지 또 이걸 갖다가 점검을 해가지고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게 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뭐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중간중간에 점검은 필요하겠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잘 한번 챙겨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뭐 말씀드리면 이게 했다 하는 열매만 따먹고 예. 이 나무가 죽디 말디 이제 안 되다 보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 뭐 측면이고. 공무원들도 다들 보면 참 자기 일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차를 걸고 이제 지자체가 옛날처럼 그냥 뭐 주는 거만 받아 먹는 그런 시절이 지났거든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특히나 이제 뭐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번에 국외 연수를 가가지고 우리 싱가포르 대학에서 강의를 받는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인구가 싱가포르 어떻게 되면 싱가포르도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외부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유입하면서 좀 늘어나는 추세를 하더라고요. 인력들. 예.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거기인데 특히나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자금들이 거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혹시 뭐 이런 그 불안함이 있고 이러니까 싱가포르로 많이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한 7만에서 8만 정도 되는 8만 불 정도 되는 어떤 뭐 상당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 뭐 도시국가지만 그래 되는데 거기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진주 지자체 단체장이라면 우리 인구 정책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다. 젊은 사람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만이 결혼에 대해서도 꿈도 꾸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그에 계획도 세우고 뭐 자녀도 낳고 막 이래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일자리가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하다 보니 미래가 암울한데 자기 미래에 다른 사람을 끼어 이어가지고는 더 암울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두고 뭐 흘러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이제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점검을 우리 의회에서 또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제가 그 위원장님 그 발언 중에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들은 부분이 뭐냐면 아니 다른 의원님도 발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참빛 문화 축제의 그 당최의 그 개최 목적이 제대로 좀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뭐 참빛 문화 축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뭐안 네. 가보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공간의 문제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맨날 입만 열면 원도심 활성화 뭐 맨날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문화예술 공연 축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참빛 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문화공원이 왜 거기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독립적인 공간이고 그다음에 우리 신주시에서도 이제 그 철도 문화 공원 이 자체를 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하지만은 이제 제가 제 1회 그래마 참비 축제를 그때 제가 이제 그 당 사무실 보좌관 할 때 그 박형옥 목사라고 이제 그분이 크리스마스 참비트리 축제의 조직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이라고 하시면서 장로님하고 같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그 남포동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강복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너무 종교 색채가 좀 강하게 되면 이게 또 예산 범위가 예산을 하는데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걸 어디에 할 거냐 이러니까 이제 교회라든지 앞에 이제 자기 종교적인 시설 앞에 하게 되면 이게 그 예산 그 편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도심이 좀 가니까 잡는 거리 같은데 이런데 좀 하면 우리 전통시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연말에 어떤 크리스마스 분위기하고 젊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원도심이 좀 뭐 그게 안 되겠나 활성화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했는데 그분들도 흔쾌히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은 강복동이나 이런 데서도 내나 그런 그걸 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잡는 거리 그쪽에 이제 그 상인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해가지고 그때 6천만 원인가 아마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잡는 거리에서 2년인가 3년 했습니다. 상업은행 그 보면 은행 나무 있는 데서 그래 했는데 그리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뭐 잠깐 이제 뭐 또 공백기가 있을 때 동성상가 앞에서 한번 한 걸 알고 그다음에 1호 광장 옛날 진주역 앞에 1호 광장에서 했고 이번에 이제 그 철도문화공원 두 분인데 저는 그래 좀 아쉬운 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참비 축제의 고유의 어떤 목적은 연말에 그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와 그다음에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갖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23일인가 뭐 하여튼 며칠 그걸 해가 이불로 거기에 이제 그 잡는 거래 가가 지금 사진도 그때 이제 행정사무관한테 보여주고 했는데 너무 행한 거예요 이게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갖다가 못 틀게 하는 이제 그 저작권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거리에 가면 연말 되면 뭐 그래 캐롤송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제. 연말 전잘 몰라. 요즘은 그 저작권 때문에 아무 데나 못 타려고 하고 막 그런 부분이 그 캐롤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막 그 이리 좀 장식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데는 행사 같은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조금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그 연말 분위기가 좀 나면서 뭐 좀 어려운 사람들도 남은 뭐 경제적인 좀 도움이 될 거다 해야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어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고유의 목적대로 해라. 일단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됐다는 점이 1차적으로 문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사에 진주에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사들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 목적성에 자꾸 위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역에서 어떤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 행사들이 터전을 잡기가 힘들다. 그냥 부초처럼 떠다니기 그 다음에 또 혹시 누가 들어와 가지고 뭐 하는 게 만들어 가지고 그럼 또 저 합시다. 그럼 또 그래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장소를 옮긴다라는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굉장히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당초 취지 목적 이런 게 상당히 위배된다면 정말 시에서 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 당초 예산할 때 뭐 저희들 지켜볼 뭐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 볼 그런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면에 돈을 갖다 1억 을 넘게 이제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무슨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근데 목적은 옛날에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재래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 갔느냐? 막 그런 부분도 하고 뜻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그냥 부분은
제가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보도록 그리 이게 하겠습니다. 편의에서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 역사성이나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꼭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대책공원 진짜 역사공원 이거는 좀 계속 문제긴 한데 저도 그 이야기를 이제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안에 공원 지원 시설 안에 있는 커피숍하고 이제 하모샵 예. 그걸 팝업 스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게 뭔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리가 됩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완공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우리 10월 축제가 이제 뭐 연결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완성체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개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혼선도 있었고 또 그 지원 시설이 논란의 어떤 그런 또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뭐 조명이 결국은 진주성 안에 있는 이제 그 공무직이라든 이런 분들 다 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않는다. 그런 이제 진주성이라든지 이 와가지고 뭐 편의 시설이 또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쉬다가 또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 하는데 물론 이제 상권에 볼 때는 아 당장 저 사람인데 우리 집 커피숍에 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뭐를 갖다 물건을 사갈 건데 저 때문에 못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관광지에 가게 되면 보통 그런 편의 시설들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첫 단추가 좀 꼬이기를 좀 이상하게 꼬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게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그때 우리 부서에서도 이게 만약에 이제 입찰로가 개인이 가져가게 되면 너무 상업적으로 또 이제 어떤 이용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에 그게 뭐 금액을 만다든지 또 뭐 저기 그 유동공원 그것도 입찰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기가는 또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생겨서 좀 뭔가가 이제 제일, 다고요? 아니, 그게가 이제 중심적이, 이제 진주성을 오는 우리가 연간 한 85만, 뭐 100만 이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뭐 이런 그게 또 이제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관광재단이 그래도 약간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활센터 이제 어르신들 하는 자활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뭐 그런 거 있어서 일단은 뭐 그 부분을 우리 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했는데 이제 운영을 해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냐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이 허드렛일에 동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본래의 목적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문화관광재단이 해야 될 일, 목적, 취지, 방향성, 비전 이런 데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이제 끌려 들어가고 한다는 게 저는 9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래 역할을 좀 하기 어렵다는 측면 그리고 누가 봐도 문화관광재단이 나서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그러한 혐의가 있다면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런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을 만약에 갖다 넣었다면 그거는 좀 더 안 좋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는 거고 축제 기간이나 그때 한 6,300여만 원 가까이 수익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걸 뭐 특정 업체가 가져간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뭐 지역자활재활센터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건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제 작점 운영을 해보면 뭐 저희들도 사실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익룡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시니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소규모고 요거는 좀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고 어떤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짚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기획문화위원회 하니까 제가 할 말이 많아져요. 전문 앞에 경제복지위원회 할 때는 뭐 아는 게 있으면 뭐 물어보죠. 그럼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점에서 뭐 그거 보니까 전종현 의원이 그 공예주간 사업 공예주간 사업 예예. 그것도 좀 아직까지도 그 좀 미해결이고 좀 아직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그 전종현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이제 그 창작센터하고 그쪽에서 이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자부담이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자부담 문제가 생기니까 협회에다 그 8,400만 원 있는 거를 좀 이리 좀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공예인들 할 거니까 이제 크게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민간은 이제 신청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작까지 해놨는데 자기들이 가로챘다 이제 이런 뭐 서로의 오해가 막 생기고 이제 막 그런 그럼 이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하던 20년 가까이 하던 행사 하루 아침에 이제 그 역사가 끊어지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법했고. 이제 올해는 그래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또 우리 그에서는 뭐 작년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또 기류가 좀 집행부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예 협회에서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오던 이제 공예 뭐 그거 뭐 대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협회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돈이 가고 나니까 모든 게 자기들이 할 역할이었거든요. 그 문화재단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이제 과정에서도 이 구두 약속도 예. 안 지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시 이제 한원해가지고 그 예산을 조금 내가 올해 파악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줄여 7,800만 원 깎겠죠. 예, 조금 600만 원 정도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협회가 그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로 방향을 틀었다는 그럼 말씀을 시는 공예주간 거기는 우리가 또 유네스코 그 공예 및 이제 민속 예술 창의 그게 도시 시로 예간이 됩니까? 그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 공예 지금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예, 일선가에서 한다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창의 도시 예. 창의 도시 네트워크 그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12개고 그다음에 한 전체적으로 한 350개 정도 되는 이런 100개국에 350개 정도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그중에서 네트워크 창의 도시 네트워크 부분에 60개국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장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 국가로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뭐 토론회도 해야 되고 뭐 발간도 해야 되고 했는데 그게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6억인가 그리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아마 10월 달에 그 예산상으로는 저번처럼 이제 공예 주관 한 것처럼 그런 것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공모사업 아닙니까? 공예주간이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이제 그 이번에 공모를 안 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난리를 쳐놔놓겠는데. 그래 하고 이제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 있는 우리가 이제 의장도시로서 진주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6억인가 하여튼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더 한번 진주에 떠도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지금, 네. 이제 지금 문화관광재단 안에서 하는 창의도시 팀에서 하는 공예 비엔날레는 그때 그 제가 봤더니 박성진 국장이 그 공예 비엔날레는 진주시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과 내 창의도시 관련 업무들을 이제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던 걸 이제 모아가지고 문화유산과에서 하는데 지금 이제 문화관광재단 내에 창의도시팀에서 하는 사업들의 일부가 시로 이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이제 요번에 우리가 또 그 진주시가 그 조직 개편을 합니다. 행정 조직 개편을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좀 따블돼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제 업무는 다르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저희들도 그걸 정확한 어떤 업무를 분산해가 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유사한 명칭의 그 부서가 집행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주시 그 집행부니까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아니면 이게 저희들도 그때 지적한 게 이게 나중에 막 맹탕돼 갖고 이 님이랑 내미랑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서로 또 좋은 거는 서로 하려고 또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일단 뭐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문화관광재단의 창의도시 내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제 주요 사업들 중에 이제 비엔날레가 공예 비엔날레하고 미술예술 비엔날레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공예 비엔날레는 진주시가 가져가고 그 안에서 다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다 했으니까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하다가
공예 비엔날레는 자체적으로 조일상 총감독님인가 명예감독님인가 그분을 이제 조직위원회 안에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거라고 이야기를 일단은 저는 전해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아직까지 되면 저는 기존에 이제 들어보지는 못했고.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고유의 업무들을 이제 진주시로 이관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면 저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지금까지 뭔가 이제 3년 지나 4년째인데 뭔가 주요 고유 업무가 있고 이제 목적 사업들이 있고 창의도시는 그게 목적 사업이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근데 그러한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빠른 시간에 좀 제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동이 생기고 외부에서 위수탁 사업들이 막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거 치내느라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이제 고유의 목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도록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한번 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네. 또 하게 되면 한번 챙겨가지고 그 업무 자체가 그 문화관광재단도 사실은 보게 되면 어떤 이런 전문가가 어떤 특정한 저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다 전문가지만은 그보다 더 좀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좀 떼좋은 거거든요. 그 뭐 그걸 갖다가 근한을 좀 줘가지고 공무원이 하게 되면 다 뭐 상사 눈치도 그러니까. 보고 뭐 이러는 그러다 부분은 또뭐 좋은 것이 또 시가 또 도로 가져가 버리고 그런 식이 예, 제가 하여튼 그래야 하지 않도록 우리 그 문화관광재단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제가 뭐 최선을 다해 위원님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경남일보 그 경일 포럼에 기고 한 게 해가지고 제가 욕을 엄청 들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포기했으니까.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뭐 농기재 뺏어오고 예.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재단에 막 거기 뭐 이렇게 불꽃놀이 그다음에 드론쇼 이런 것도 뭐 뺏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뺏어 강탈했다 이런 개념의 정리보다는 이제 고유의 진주문화관광재단이 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의 가장 유성한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지역의 축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저는 이제 초대 감사로서 좀 그런 애정이 있거든요. 예. 문화관광재단에 제가 이거 뭐 욕하고 싶고 비하하고 패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제 재단이기 때문에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위원장님 평소에 또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뭐 솔직히 말해갖고 이제 그 문화 쪽으로 그 좀 문외한이 돼가지고 뭐 전문성은 문외한이 없지만 아니고 머리가 아프죠. 문외한이라 그러면 변명이 제가 볼 때는 비겁한 변명이고 좀 사실은 이제 촌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뭐 고등학교 전까지도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 전시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예. 아니 고등학교 때 전시관 가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뭐 있습니까? 우리 나이에 그냥 대충 친구들 보는 게 좋지. 예, 뭐 술 먹고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데 하여튼 뭐 의정생활 하면서 또 우리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우리 전문가들 또 우리 집행부에 많으니까 같이 의논해가면서 네, 한번 하나하나 고치고 뭐 발전 방안이 가져 있으면 주십사 예, 하는 따라가겠습니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뭐 시간 많이 전했습니다. 그 예. 이번에 예결특위에는 안 들어가셨죠? 예, 저희들의 예결특위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기획문화위에 이제 박재식 박재식 의원님하고 의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최신용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세 분이 세 이제 분 들어갑니다. 예. 혹시 그 2025년도 본예산 중에 우리 위원장님 좀 주목하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 예산 부분을 지금 다루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그 조금 전에 우리 그 박재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제 보건소 문제가 이게 우리가 200억이 지금 저 삭감을 해가지고 이제 집행부에서 올랐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국회에 있는데 보게 되면 막 이 삭감을 하면 이제 막 집행부에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막 살리집사 하고 막 이래 와가지고 막 역전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역전. 그 정도 해도 이제 사실은 이제 중부 보건 그 센터가 생기고 남부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아동 복합 문화 그 센터 그쪽에 이제 이관을 한다 그랬지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업무가 좀 줄어서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 뭐 기획 예산과에서 예산을 줄이라 그러니까 그걸 줄인 건지를 한번 뒤다보려고 그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예산 정액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쪽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개수 조정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또 우리 진주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책임지고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이제 보건소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보고. 왜냐면 보건소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다양하게. 돈은 이제 그게 다른 이제 그거보다는 보통 보면 저런 이제 시설들이 들어오면 국비가 한 50% 정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 600 몇십억 중에서 우리가 600 몇 억을 갖다가 좀 시비로 하는 거예요. 거의 12가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뭐 그랬는데 난 시비 이야기는 아닙니다. 12가 뭐 거의 10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거를 보면 12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뭐 그런 200억을 줄이도 이게 뭐 우리 보건소가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된다면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나중에 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총 들어가는 게 이게 당초에는 670억 정도 673억이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12가 610억이거든요. 그 국비가 49억이고 도비는 12억밖에 안 한다고 해. 그리고 이제 이 변경을 해가기 너무 크다. 이거 변경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올라온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는데 우리가 시비에서 깎은 거야. 전에 12가 200억 정도 이제 줄어드는데 이게 200억이 줄어드는 그게 과정이 정말 이제 제가 이제 되짚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예산상의 문제가 이게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시절처럼 이런 큰 게 왔었을 때 과연 대처가 되는지 뭐 된다면 사실 200을 깎아가지고 하면 얼마 좋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근데 혹시나 이게 뭐 예산 때문에 이거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예?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뭐 일단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고 우리가 예산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상임위에서도 한번 다뤘고 또 예결위에 가가지고 뭐 정액은 할 수 없지만은 이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렇게 한 200억 정도 깎이는데 이 사업 자체가 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막 그런 부분 좀 한번 확인해 그래 보셔야 될 되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행정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 개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서 부서들이 또 예 부서도 있고 지금 보면 우리도 조금 소개를 아이고 하시죠. 우리가 그 행계 이제 공보 감사 뭐 기획행정국인데 우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이 이제 체육하고 교육이 붙었거든요. 교육체육국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가 교육적인 이제 교육이 우리 기획으로 오고 보건이 이제 아마도 복지하고 좀 가니까 경제복지 쪽. 경제복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쪽에는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그 도시 관련돼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 스마트 도시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도시 환경위원회로 가고 경제복지위원회로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인구 청년 정책관이 이제 좀 설립이 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럼 부분 아까 경제복지로 예, 그래 이제 하려 그랬는데 우리 오계훈 위원장이 너무 뺏겼구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육을 가져가 교육체육을 가져가려면 우리는 이제 교육체육이 또 뭐 어떤 그게 있냐면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문화 외에는 그 우리 주민들하고 예산 관계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교육은 또 어린이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또 아픔을 갖다 갈비뼈를 한 개 또 내놔야 되는 그런 건데 우리 오경훈 위원장이 꼭 달라고 해가지고 그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국이 좀 바뀌고 하면 좀 수선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 지평구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또 국이 없어지고 두 개가 또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또 세 개가가 또 더 정설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과정에서 빨리 우리가 또 조직이 행정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지켜볼 건 지켜보고 또 이게 미비점이 있다면 빨리 또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뭐 소폭 개각이라든지 소폭 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교육체육국이 만들어졌으면 관련 예산도 올라왔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각 그 인원이 늘고 그다음에 이 정원이 늘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유의 업무에
계획돼 있는 이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예, 집행이 되고 그럼 새로운 그걸 이제 예, 따로 짜집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서로 주고받겠지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거로 그리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미리 이제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거든요. 오늘 한 깡피디 한 2시간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예. 너무 여쭤볼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 뭐 다음에 또 뭐 또 기회가 좀 불러주시면 그때 와가지고 아니 좀 자발적으로 좀 와주고 하시면 몇 번을 부탁드리고 하고 또 오시는. 아니 원체 제가 또 이 또 아니, 잘하시구만, 트라우마 무슨 뭐.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아니 잘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일단 기획문화위원회 뭐 앞으로 향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으로서 좀 각오 한 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이 진주시와 진주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력하고 뭐 소통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오케이.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이게 뭐 삭감이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안 된다는 이런 거보다는 서로 상호 협조해가 잘한 거는 잘한다 그러고 또 못한 거는 지적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뭐 의정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또 결국 우리 기획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 경제가 좀 빨리 일어서 가지고 우리가 의회가 활성화되려면 집행부에서 막 그 지자체장이 뭐 의욕적으로 자기 공약 사업 한다고 막 무리하게 여면 우리가 막 깎고 하는 막 그런 맛이 있어야 의회가 좀 활성화되거든요. 왜냐면 팔 때처럼 뭐 all 오케이, 100% 오케이 이런 건 안. 아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는데 이제 결국은 예산 사항이 좀 풍부해야 막 깎는 맛도 있고 아 이거는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빠듯하게 하니까 손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역할 자체가 집행부에서도 긴장도 안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또 현 상황에서 또 맞춰 가지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빨리 경제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좀 예산도 좀 적액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라든지 뭐 경제 부분 그다음 저출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숨통이 탁 트여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뭐 장사 잘 돼 가지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진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뭐 예 역할을 다하도록 그런 날이 와야 될 건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일단 저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청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고 터전을 잡았고 부모님 밑에서 일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진주에서 뭐 꿈을 꾸고 공부를 하고 꿈을 꾸고 그게 현실화되고 또 우리 그게 결국은 우리 이제 후손들이라든지 자식들한테 또 대물림이 돼가지고 우리 진주에서 안착하면서 계속 선순환 구조가 연결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청년들이 자꾸 유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의회가 역할이 막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예, 그래 그리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 가지 좀 이게 좀 수런 거를 물어보십시오. 아니 수런 거 아니고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늘 끝났고요. 더 한번 요 강PD 이어가고 예. 그 향후에 우리 진주 지역에 아까 있는 이성자 네, 예. 미술관이라든지 진주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예. 우리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있는 이런 그 공공기관들 예. 출자 출연 기관들 가지고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그 현황이라든지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저는 시민들한테 좀 말씀 예, 들으시면 예, 좋겠어요. 예, 뭐 만들어 놨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이것도 뭐 맞는데 그거 말고라도 뭐 문화관광재단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승가 시립미술관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혹시 이제 뭐 또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뭐 저희들 위원회를 통해서 뭐 예, 또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위원회는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 또 의원들 22분은 각자의 또 지역구에서라든지 시민의 대표자로서 충분한 이제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시게 되면 또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또 뭐 6월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부분이 좀 지적되게 되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다시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6개월 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6개월 있다가 뭐 그런 보다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네. 어떤 사건이 되게 되면 뭐 저희들도 그 의정 활동하는 것도 이런 것도 뭐 사실은 보면 의정 활동하는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훨씬 편하게 아마 다가갈 오늘 수 이런 있는 이야기는 뭐 언론이나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아마 최초 예, 뭐 저는 이 뭐 전화를 받고 이게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래서 쪽 답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걱정을 했었는데 뭐 원체 우리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니까 의외로 말씀 잘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주다 연말 특집 대담으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의회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